선물, 현물의 개념.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선물은 남들에게 주는 그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의 주식은 현물입니다. 현물은 한자로 나타날 현, 물건 물을 사용하여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 즉 실물이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선물은 한자로 먼저 선, 물건 물을 사용하여 미래의 물건이고, 즉 나중에 주고받기로 한 약속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물은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영어가 기본 베이스이므로 아래의 영단어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현물은 영어로 spot, 현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물은 영어로 futures,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의 개념. 선물은 현물과 다르게 롱과 숏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만 수익이 나는 현물 시장과 다르게 선물 시장은 가격이 오를 때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가격이 내릴 때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즉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 예측이 가능하다면 수익 실현이 가능한 곳이 선물 시장입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레버리지는 선물에서 적은 자본으로 더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레버리지는 투자하는 금액에 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불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을 때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00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죠. 참고로 레버리지는 거래소마다 종목마다 지원하는 수치가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자동차 속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평소에 60km, 80km 속도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 100km로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커지죠. 근데 운전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200km 속도로 달리면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다시 말해 이것이 청산입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배수 설정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합니다. 증거금은 무엇인가? 선물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드, 증거금, 영어로는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실제로 베팅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리 교차 마진은 무엇인가? 방금 마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격리 마진, 그리고 교차 마진. 격리 마진은 내가 베팅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100% 손실이 나면 청산입니다. 교차 마진은 내가 베팅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100% 손실이 나도 청산되지 않습니다. 선물에 보유한 증거금이 모두 손실돼야 청산이 되는 모드입니다.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마진의 레버리지를 곱한 값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 손실은 가치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수료의 계산도 가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청산의 계산도 가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과 가격이 3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물 기준으로 사과는 100개 살 수 있겠죠? 여기에 레버리지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불, 레버리지가 10배, 즉 가치는 3000불이 됩니다. 현물에서는 사과를 100개만 살 수 있었지만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하면 사과를 100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 시장에서 거래의 진짜 크기는 가치로 측정되고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마진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청산이란 무엇인가? 청산이란 포지션의 손실이 너무 커져서 거래소가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사과의 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3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불입니다. 사과 100개를 샀습니다. 사과 가격이 0불이 되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청산입니다. 레버리지 개념을 넣어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3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불입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적용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3000불입니다. 사과를 1000개를 샀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0.3불 하락해서 2.7불이 되었습니다. 각 사과당 0.3불 가격이 하락했고 1000개의 사과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0.3불 곱하기 1000인 총 300불의 가격이 하락이 발생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불이기 때문에 청산입니다. 청산가 계산 공식입니다. 청산가는 진입가 빼기 마진 나누기 수량입니다. 수수료, 메이커, 테이커 피. 메이커는 유동성 공급자를 의미합니다. 즉 호가창에 주문을 올리는 사람. 테이커는 유동성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호가창에 주문을 바로 체결하는 사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메이커는 지정가, 테이커는 시장가입니다. 거래소마다 지정가 수수료와 시장가 수수료가 다릅니다. 게이트 IO 거래소 기준으로 지정가는 0.02%, 시장가는 0.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포지션을 시작할 때 발생하고 포지션을 종료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레버리지가 적용된 가치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불입니다. 레버리지 10배를 적용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3000불입니다. 시장가 수수료는 3000불 곱하기 0.0
0.0005, 그래서 수수료는 1.5불입니다. 지정가 수수료 3,000불 곱하기 0.0002, 따라서 수수료는 0.6불입니다. 포지션을 시장가 진입, 시장가 종료를 하게 되면 3불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포지션을 시장가 진입, 지정가 종료를 하게 되면 1.5불 더하기 0.6불, 총 2.1불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포지션을 지정가 진입, 시장가 종료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2.1불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포지션을 지정가 진입, 지정가 종료를 하게 되면 1.2불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치의 개념을 모르면 수수료에 내 자산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커지면 수수료 또한 커집니다. 펀딩비, 사실 이전에 나왔던 개념들은 선물에 대한 초보자가 아니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이 관가하고 있는 내용이 펀딩비입니다. 쉽게 펀비라고도 부릅니다. 롱과 숏 포지션 보유자 간에 주고받는 수수료입니다. 선물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현물과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데요.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펀딩비로 포지션 균형을 유도합니다. 롱이 많고 가격이 높으면 롱 포지션자가 숏 포지션자에게 지불합니다. 반대로 숏이 많고 가격이 낮으면 숏 포지션자가 롱 포지션자에게 지불합니다. 대부분 거래소가 하루에 3번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게이트 IO의 경우 9시에 지급, 5시에 지급, 1시에 지급됩니다. 펀딩 비율은 거래소마다 다르나 게이트 IO는 0.01%입니다. 펀딩비는 가치 곱하기 펀딩 비율이므로 3,000불 곱하기 0.0001 계산하면 펀딩비는 1불이므로 최악의 경우 하루에 3불의 펀딩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물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하면 펀딩비에도 죽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단위, 계약 단위는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는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거래소만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과일 업체는 사과 한 박스에 10개 들어있어요. 어떤 과일 업체는 사과 한 박스에 1개 들어있어요.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게이트 IO의 리플 1 계약은 10 리플입니다. 트레이딩 모드,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트레이딩 모드는 내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어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원웨이 모드, 한 방향의 포지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리플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숏 포지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없죠. 헤지 모드, 롱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리플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숏 포지션을 동시에 가질 수 있죠. 헤지 모드에 대한 전략도 있으나 이번 강의는 기본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